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시골 선비 하나가 벼슬자리를 얻을 양으로 한양에 올라와 새도 당당한 정승집 사랑에 머무르고 있었다. 글 공부도 할 만큼 했건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자 남들이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다. 사랑방에는 벼슬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러 들락거리는데 그 꼬락서니가 과간이었다. 어떻게든 대감의 눈에 띄으려고 선물을 바치며 가진 아양을 다 떨고 있었다. 그 시골 선비도 재물개나 준비해 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꽃배기도 볼 수가 없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인 돈이 다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선비는 그만 부하가 났다. 내 돌아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갈 수야 없지. 그러면서 무언가 꿍꿍이를 차리기 시작했다. 그때 정승한테는 좋은 백마 한 필이 있어서 정승이 무척이나 아꼈다. 어느 날 그 백마가 바깥마당에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진한 닭목을 잔뜩 깔아서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 놓았다. 다음날 정승댁에서는 야단이 났다. 정승이 출타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다른 말을 대령했지만 길이 들지 않아서 마땅치 않으니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흑마로 변해버린 백마를 찾아낼 턱이 없었다. 그럴 쯤에 전라도 선비가 정승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했다.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서 한번 타보았다.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가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기도 어찌 잘 알아듣든지 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야, 이거 꼭 맞춘 것 같구나. 색깔이 검해서 그렇지 아주 쓸만한걸? 그러더니 그만 인심을 턱 썼다. 여보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한테 먼 고을짜리 하나 떼어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 삿도자리를 얻게 되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나란 일이 그렇게 돌아갔던 시절이었다. 어떻든 새어온님이 고을에 부임해서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은 명간이 맞다고 칭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주준지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만 일이 나고 말았다.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추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게 소나기가 문제였다. 화창한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에 먹구름이 끼면서 주룩주룩 소나비가 내렸던 것이다. 깜짝 놀란 마부가 말을 챙겼으나 이미 일이 터진 뒤였다. 온몸에 검은 물이 흐르면서 군데군데 흰점이 드러나니 사고가 나도 단단히 났다. 마부가 울면서 정승한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털썩 엎드려 사실을 고했다.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고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다. 어허, 저것 봐라. 뭐가 좀 이상하다. 여봐라, 미증한 물 한 동이를 후딱 대령해라. 마부를 시켜 살살 말 몸뚱이를 씻어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벗겨져 나갔다. 다 닦아내고 나니 옛날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했다.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다. 허허, 그놈이 감히 나를 속여? 두고 보자 이놈. 때는 임금보다 정승세도가 더 당당했던 시절이었다. 정승은 당장 대궐에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해서 제 큰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다.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서 그놈을 봉고파직하고 아주 박살을 내어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짝거리고 거드름까지 짜르르 떨면서 길을 나섰다. 행색은 거지 차림이되 무엇을 하는 위인인지 아무라도 알아볼 정도였다.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탁군이 어사 행차를 눈치챈 뒤였다. 어사는 고을 관아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는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또 이하 육방 관속과 하인들이 모두 삼배로 상복을 해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한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다. 말 마소. 방금 전에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은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저리 습히 곡을 하고 계신다오.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어왔다. 아이고 아버지, 어찌 이렇게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훌쩍 열어 젖히면서 눈을 부라렸다. 이놈아, 죽기는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다. 정승은 둘째 아들에게 암행어사를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 또한 본색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보찜이 어설픈 데다가 팔자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굶어 죽기가 딱 알맞았다. 명색이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네만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본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다.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란 기아집에 술줄자 한 글자가 출렁이니 애타게 찾던 곳이었다.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오더니만 분길 같은 손으로 소매를 잡아 끌었다.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 하나 없고 저 혼자뿐이었다. 차려온 밥을 맛나게 먹고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서 희끔희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었다. 어사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여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 상이라도 치우고서요.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하고서 들어왔다. 안에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내 소원 딱 한 번만 들어줘구려. 그러자 여인네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은 참 운도 좁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이 불 같은 데다가 생긴 건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 내일 돌아온다 하니 한번 회포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이부자리를 착착 깔기 시작했다. 자, 어서 옷을 벗으세요.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는 여자를 재촉했다. 자,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했다.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했다. 아이고, 서방님 목소리네. 손이 큰일 났소. 서방 눈에 띄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소.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김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 속으로 쏙 들어갔다. 여인이 괴짝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 하더니 아, 나가요 하면서 나가서 문을 따고서 남편을 들여놓았다. 그러자 남편이 썩은 소리로 불호령을 쳤다.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 문을 딸 것이지 뭐하는 짓이냐? 나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자 여인 또한 뽀로통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오자마자 웬 호령이요. 그래요. 이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소. 오호, 잘한다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르기로 드는데 이제 이 괴짝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아이, 남자가 이런 괴짝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리라. 뱃속에 드는 어사가 여자를 응원하는 중이었다. 옳지, 잘한다. 그래야지.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겼다.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이게 대대로 내려온 가보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 고을 사또가 정치를 잘하시는데 거기 갖다 바칩시다. 그만 그렇게 결정나고 말았다. 사또를 봉고파직 시킨다고 하더니 벌거벗은 채 괴짝에 갇혀 관가로 들어갈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쨌든 그 산적 같은 남자의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천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다음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원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는 사연을 아뢰자 사또가 말했다. 보아하니 값이 꽤나 나가는 귀한 물건이구나. 쓸데가 있을 듯하니 잘됐다. 내가 괴짝값을 호하게 쳐주마.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서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이니 겨우 망신을 면하긴 했으나 앞일이 깜깜했다. 에이구, 여기 갇혀서 어떻게 한양까지 가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여기 있소 하면서 나올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다.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을 찌끈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또 어찌나 신지 몰랐다. 괴짝이 정승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하며 말했다.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어? 이건 또 무슨 일이람?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인지라 집안 아랫녀들을 다 모아놓고는 뭐가 들었는지 보려고 괴짝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 놈이 벌거벗은 채로 질질 짜면서 아버지, 세상에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골 선비는 온입 노릇을 평생 온 없이 하고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